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바이브 코딩 독학 중인 디자이너 키키입니다. 요즘 바이브 코딩으로 코딩 하나도 모르는데 딸깍 해서 이런 웹사이트 만들었다더라. 누구는 앱 만들어서 월에 몇천 번다더라. 이런 말이 많죠. 근데 막상 당장 나는 GPT랑 얘기해도 그렇게 개발자 없이 해보려니까 너무 어렵고 막막하실 텐데요. 저도 디자이너지만 개발자 없이 막상 하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처럼 비개발자인데 혼자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분들, 그리고 회사 밖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제가 공부한 것들을 공유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웹이랑 앱 서비스 중에서 뭘 만들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앱이랑 웹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핸드폰 사용하면서 그냥 앱 다운로드해서 쓰잖아요. 그게 앱이에요. iOS,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iOS에서 앱스토어가 있을 거고,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다운로드 하실 거잖아요. 웹사이트는 그냥 링크 눌러서 크롬이나 사파리로 들어가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설치가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앱은 심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앱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면 아까 말씀드린 아이폰의 앱스토어, 그리고 구글은 구글 플레이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앱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앱들이 이제 업로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이제 앱을 정식적으로 출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앱을 다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렇게 열심히 만든 앱을 오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정말 복잡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보자들은 웹 서비스부터 하는 걸 추천드려요. 추가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앱을 올리고 싶으면 iOS 디벨로퍼라는 걸 등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매년 10만 원 정도 꾸준히 내야 돼요. 그래서 비용도 더 많이 나가는데 사실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정말 그래도 굳이 앱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부터 하시고, 아니면 저처럼 진짜 초보자다 하면 사실 웹사이트를 먼저 많이 만들어봐서 바이브 코딩에 대한 감을 익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애플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 이제 기획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꿈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출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걸 내가 얼마를 벌어야지 이것보다는 평소 나의 불편사항이나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되는 건 나중에 하고 일단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특히 초짜 단계에서는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해서 결국 앱으로 넘어가서 구독이든 뭐든 이렇게 기능을 하나씩 붙여갈 수가 있으면서도 천천히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뭘 만들 거냐 하면,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겠지만 이제 시작한 초보 유튜버인데 이 썸네일을 만들거나 유튜브 대본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귀찮더라고요. 유튜브 대본 같은 경우도 이미 잘된 케이스를 좀 분석하고 거기서 내가 더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게 계속 공부하고 찾는 시간들이 꽤 많이 소요되는데, 그걸 또 글로 써야 되는 좀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나 주변에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생각보다 썸네일 이게 어때요? 이거 어때요?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요거를 어떻게 실제로 개발할지도 보여드릴 거니까 이 아이디어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면 3번째, 경쟁사 서비스를 사용해보고 분석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스티브 잡스, 지니어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그럼 내가 생각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조금 답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화면으로 좀 구성했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직접 써봐야지 좀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서비스들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좀 아쉬운지 가볍게 써보면서 모방할 점, 혹은 내가 이 사람보단 더 잘하겠는데 이런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메모를 해놨다가 우리가 만드는 거죠. 생각보다 진짜 조금만 비틀어서 잘 만들기만 해도 정말 임팩트가 굉장히 크고 큰 매출로 극대화되기도 해서 이 단계를 꼭 한번 거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같은 경우는 개발 환경 설정인데요. 사실 이 부분부터가 제가 좀 어려워하는 단계예요. 실제로 개발자가 아니었다 보니까 이 1번에서 3번까지는 제가 디자이너 일하면서도 종종 했던 프로세스인데, 이 4번 같은 경우에 직접 설정을 할 일이 없어요. 벌써 어렵지 않나요? 개발 환경 설정하기. 무슨 환경을 대체 설정한다는 거지? 할 텐데, 제가 공부한 것에 따르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저만 쓰거나 여러분들만 쓰실 거면 상관없는데, 우린 모두가 모두? 많은 사람들이 써서 이걸
이걸로 극대화해서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연결 통로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거를 개발해서는 디플로이, 배포라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계를 만들어줘야 하는 그것을 이제 배포라는 단계가 있고 거기에 어떤 툴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잊어버리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개념만 이해해주세요. 이것도 제가 좀 더 공부 많이 해서 떠먹여 드릴게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미 알고 계시는 거라 이건 가볍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장을 사용하고 GPT를 우린 사용할 겁니다. 요즘 클로드 코드가 굉장히 또 핫하긴 한데 욕심 부리지 말고 제가 쓰던 기본적으로 이미 유명한 GPT를 이용해서 저는 활용을 해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나만의 우리 29,000원짜리 친구 각각 있을 거잖아요. 클로드든 제미나이든 어떤 거든 설정해두고 따라와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바이브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초적인 기준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개발 용어 안 쓰고 쉽게 전달드리고자 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부터는 그럼 제가 생각한 이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실제로 구현할지 기본적인 개발 환경부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또 나눠볼 테니까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